회장님, 회장님. 고막을 찢는 비명이 고급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호텔 직원들이 우왕좌왕했고 경호원들은 반쯤 넋이 나간 얼굴로 무전기만 붙잡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청운재단의 여회장 백수란이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언론이 뒤집어지고 정재계가 벌벌 떨 인물. 그녀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백발의 머리를 정갈하게 넘기고 명품 정장을 곧게 차려입은 카리스마의 상징이었다. 그런 여회장이 지금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숨을 쉬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심장마비다. 119 불러. 누군가 외쳤지만 다들 전화기만 만지작거릴 뿐 누구도 뛰어들지 못했다. 경호원은 경직된 얼굴로 그녀에게 손도 못 대고 서 있었다. 그 누구도 여회장을 만지는 것 자체를 감히 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였다. 비켜. 어디선가 꾀죄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돌아본 순간 허름한 군용 점퍼에 더러운 슬리퍼를 질질 끌며 수염 덥수룩한 한 노숙자가 뛰어들고 있었다. 이 미친놈 뭐야? 경호팀. 잡아. 비키라고 했지. 사람 죽는다라 이놈들아. 그는 사람들을 밀치며 백수란의 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다들 말릴 틈도 없이 그는 두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을 쿵쿵 내리쳤다. 심폐소생술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믿지 않았다. 그저 더러운 노숙자가 회장님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고만 생각했다. 당장 그 손 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경호원 2명이 달려들었지만 한 발 늦었다. 이미 그는 가슴 압박을 정확히 30회, 인공호흡 2회, 그 과정을 거침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호흡 돌아옵니다. 맥박 돌아와. 돌아와라 수란아. 수란이란 말이 튀어나온 순간 경호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미친놈 회장님 이름을 어떻게? 로비는 곧 아수라장이 됐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살려낸다며 울먹였다. 그리고 기적처럼 백수란의 입에서 약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헉! 회장님! 살아계셔. 순식간에 의사복을 입은 호텔 주치의가 들이닥쳤다. 들것 위에 실려 올라가는 순간 백수란은 간신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는 노숙자의 얼굴을 힐끔 바라봤다. 그 손 이 손 대오 오빠. 그녀는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 CCTV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노숙자 청운재단 여회장 심폐소생술로 살려. 그는 누구인가? 하늘이 보낸 천사인가? 과거의 그림자인가?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노숙자 이름도 없이 길거리에서 떠돌던 그 남자. 그가 바로 백수란 여회장의 오빠 백대호였다는 사실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찰서 취조실. 형광등 불빛이 삐걱거리며 노숙자의 얼굴을 위에서 찍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턱수염만 쓰다듬었다. 입은 닫았고 눈은 텅 빈 구름처럼 멍하니 떠 있었다. 이보세요 묻고 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명예훼손 문제 될 수도 있어요.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그때 그가 입을 열었다. 관계 없어. 그냥 살릴 수 있었으니까 살린 거야. 아. 형사는 머리를 급적였다. CCTV에 찍힌 영상도 있었고 현장에서 목격자도 수십 명이었다. 대낮 호텔 로비, 대한민국 재벌 서열 3위인 청운재단의 여회장을 살려낸 노숙자. 근데 신원도 안 밝혀 본인 말로는 가족도 없어 지문은 오래전 사건 기록부에서만 겨우 조회됐고 그 기록엔 1975년 실종자 백대호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백대호 이 이름 맞아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 안엔 50년 세월이 박제된 것처럼 담겨 있었다. 그 이름 오랜만에 듣네. 그 시각 청운재단 본사. 최고 경영진 회의가 비상소집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가운데 백수란의 장녀이자 재단의 부회장 오혜진이 서 있었다. 무슨 노숙자가 엄마 심폐소생술을 했다고요? 이건 재단 이미지 실추입니다. 당장 조치하세요. 그런데 부회장님, 회장님이 의식 되찾으시자마자 그 노숙자를 보고 오빠라고 했다는 소문이. 뭐? 경호팀 중 한 명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대호 오빠라고. 오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어머니는 외동딸이야. 가족은 아무도 없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경찰서에 조용히 들어선 사람 하나. 맞춤 슈트를 입은 젊은 남자 오혜진의 아들 차민우였다. 백대호 씨? 노숙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르신, 저 민우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손자예요. 오늘 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일 하셨어요. 근데 혹시 제 할머니랑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때였다. 노숙자의 입에서 단 하나의 단어가 튀어나왔다. 은정이 잘 크더라. 은정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정은 그의 어머니, 즉 백수란의 첫째 딸의 본명이었다. 공식 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었다. 오직 가족끼리만 아는 어린 시절 부르던 그 이름. 그 이름 어떻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병원 다녔지. 고열 때문에 밤새 깨어있던 애야.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울던 그 아이네가 기억 못할 줄 알았나. 민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며 전화기를 들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 사람 진짜예요. 청운병원 VIP 병실, 백수라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그러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호라는 이름에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대호.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버리고 싶지 않았어, 그때 그날.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오혜진이 들어왔다. 엄마. 그 노숙자 정말 오빠야? 백수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오혜진은 다그쳤다. 말해봐. 정말로 그 사람이 살아있었던 거야?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우리가 그 사람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백수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너희가 찾은 게 아니야. 너희는 감췄지. 내가 찾지 말라 했으니까. 50년 전, 1975년 백수란 29세. 그녀의 오빠 백대호는 의대 교수이자 심장내과 권위자였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의료사고 누명을 쓰고 병원에서 쫓겨났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수라는 결단을 내렸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 그래야 내가 안전해. 나도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없어. 그렇게 남매는 헤어졌고 백대호는 정처 없이 사라졌다. 그 후 청운재단은 승승장구했고 수라는 가족 없는 여자로 불리며 신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엔 언제나 그 손이 남아 있었다. 내 심장을 살린 손, 그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오빠의 손이야. 이 인간을 당장 쫓아내. 노숙자가 뭐? 회장님 오빠라고. 웃기지도 마. 청운재단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 고성부터 울렸다. 말을 내뱉은 이는 백수란 회장의 둘째 딸 오윤이었다. 샤넬 정장을 입고 루브탱 하이힐을 딸깍거리며 걸어나와 노숙자 사진을 담은 신문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재단 이미지 박살났어. 주가도 떨어지고 언론도 난리야. 우리 엄마가 노숙자랑 한 핏줄이라니? 이딴 꼴을 세상에 내볼 수 있어?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장녀 오혜진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윤희야, 넌 진짜 몰라서 그러니?
엄마가 어릴 적 오빠 잃고 울던 거 난 기억나는데. 헛소리 하지 마. 그딴 거 다 엄마가 만들어낸 이미지야. 공식적으론 외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그만들 해. 백수란 회장이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다. 어떤 약보다 강한 의지로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엄마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내가 죽기 전까진 이 재단 니들 맘대로 못 건드려. 그 말에 자식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 노숙자 맞아. 내 친오빠 백대호야. 정적. 그리고 곧 폭풍 같은 비명이 터졌다. 뭐라고요? 지금 뭘 하셨죠, 엄마? 그 더러운 노숙자를 오빠라고요. 조용히 해. 니들한텐 안 알려줬지만 대호 오빠는 나보다 똑똑했고 따뜻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그땐 내가 살기 위해서였어. 오빠를 버려야 내가 재단을 키울 수 있었고 니들 키울 수 있었어. 백수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지금은 다르게 해야지. 이젠 그 사람을 버리면 내가 인간이 아니지. 순간 오윤희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상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한테. 백수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대호 오빠에게도 유산을 줄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라도 반드시. 그날 밤 청운가의 상속 전쟁이 시작됐다. 오윤희는 변호사를 불렀다. 오혜진은 언론사를 사주했다. 오혜진의 아들 민우는 병원으로 찾아가 백대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할아버지, 저 민우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긴 제 모습. 백대호는 흐릿한 눈으로 민우를 보며 말했다. 너 아기 때 코찔찔이었지. 울음소리 참 컸다. 그 말에 민우는 울컥했다.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백대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한참 뒤에야 말했다. 내가 돌아오면 수란이 망가질까봐. 그때는 내가 사라져야 걔가 살 수 있었거든. 며칠 뒤 청운재단 이사회. 백수란 회장은 유언장 일부를 공개했다. 내 유산의 30% 친오빠 백대호에게 귀속한다. 폭탄이 터진 거였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정신 나가셨어. 이건 무효야.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리자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백수라는 입을 열었다. 내가 재단을 키운 건 너희 때문이었고 내가 오빠를 버린 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근데 이제 내 마지막 선택은 나 자신을 위한 거야. 이딴 게 유언장이야? 웃기지 마. 청운재단 대강당 전직 언론인부터 주주, 변호사, 기자들까지 빼곡히 들어찬 가운데 오윤희가 테이블을 뒤엎었다. 쾅! 서류가 날아가고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노숙자가 뭐? 회장님 오빠면 다야. 누구 마음대로 30%를 넘겨. 이건 상속이 아니라 사기야 사기. 그 말에 오혜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엄마가 평소에 널 그렇게 안 키웠어야지. 말 한마디에 족보까지 태워버릴 기세네. CX,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내가 진짜 다 갈아엎어버릴까? 변호사가 말렸다. 하지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이었다. 정신들 차려. 그 순간 백수란 회장이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내가 이 유언장을 쓴 건 죄책감 때문이 아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오빠를 세상에 다시 인정하고 싶어서다. 백대호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군용 점퍼를 입고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묻더라.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수란이가 죽을까봐.
그 순간 눈 감고 외면할 수 없었어. 가족이란 게 그딴 명함보다 주식보다 계좌보다 훨씬 무거운 거거든. 하지만 그 순간 한 명이 폭탄을 던졌다. 백대호 씨 노숙자 맞으시죠? 그럼 주소지랑 수급 내역 확인됐습니까? 기자였다. 이어지는 질문. 병역 기피 의혹도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혹시 가짜 가족 아닙니까? 청운가의 비서 하나가 바닥에 쓰러졌다. 언론은 들끓었다. 그리고 오윤희가 한 방을 던졌다. 그래, 가짜일 수도 있지. DNA 검사해. 그녀는 탁자 밑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들어 올렸다. 이게 뭔지 알아? 친자 확인 신청서야. 그 노숙자 정말 회장님 친오빠 맞는지 까보자고.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카메라가 백수란 회장에게로 쏠렸고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래. DNA 검사. 며칠 뒤 병원. 체열 결과가 담긴 서류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수라나. 백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다. 만약 아니라면? 내가 네 오빠가 아니라면? 백수라는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웃었다. 맞아. 넌 내 오빠야. 피도 뼈도 유전자도. 하늘이 끝까지 날 버리지 않았구나.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이사회에 등장했다. 여기 증거 있어. 대호 오빠는 내 친오빠야. 이제 니들 뭐라 할래? 오윤희는 분노로 떨었다. CX 좋아. 그래도 나는 절대 못 받아들여. 저 인간이 내 삼촌이라니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창피해. 하지만 그때 백수란이 천천히 돌아봤다. 넌 더 창피한 게 뭔지 알아? 네 엄마가 심장 멎어가는데 심폐소생술도 안 했던 거. 조용했다. 모두 침묵했다. 백수란이 다시 말했다. 대호 오빠가 날 살렸어. 니들은 날 버렸고. 그 차이는 평생 안고 가라. 며칠 뒤 공식 상속 서류가 접수됐다. 청운재단 주식의 30% 백대호 귀속. 나머지 지분은 오혜진에게. 오윤희는 유산에서 제외. 에필로그. 서울역 앞. 백대호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국밥집에서 밥을 퍼주고 있다. 그 회장님 오라버니 맞다며.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어떤 노인이 물었다. 백대호는 웃으며 말했다. 내 자리는 여기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백수란 회장. 고급 차에서 내려와 백대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오빠. 이젠 내가 오빠 옆에 있을게.